네, 안녕하세요. 영화를 수다로 만나는 시간, 영화보다 수다입니다. 네, 오늘은 삶의 끝에서 자신을 기록하는 방법을 담은 영화 스틸 앨리스라는 영화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스틸 앨리스는 얼마 전에 개봉했죠. 존경받는 교수이자 사랑스러운 아내, 새 아이의 엄마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던 앨리스가 갑자기 희귀성 알츠하이머라는 판정을 받게 되면서 겪는 감정을 세심하게 그려낸 영화입니다. 그녀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알츠하이머 병은 행복했던 추억과 자신을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을 망각하게 만들고요. 그녀의 삶을 지배하면서 점점 그녀를 두렵게 만들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온전히 자신으로 남기 위해 당당히 그 삶에 맞서기로 한 그녀가 겪게 되는 과정과 어떤 세심한 감정, 그런 것들은 관객한테 아주 깊은 뭉클함을 선사하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스틸 앨리스의 공동 각본자이자 연출을 맡은 리처드 글래처 감독은 실제로 루게릭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작품을 완성시키는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2011년도 루게릭병을 선고받은 리처드 글래처 감독은 투병 생활 중 리사 제노바의 동명 원작 소설인 스틸 앨리스를 접하면서 소설 속에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앨리스가 겪는 어떤 두려움과 고도, 그런 감정들을 이해하면서요, 워시 웨스트모어랜드 감독과 함께 영화로 이 스틸 앨리스를 만들 것을 결심했고요. 마침내 자신의 뜨거운 열정을 영화에 온전히 쏟아부으면서 이 명작을 완성시켰습니다. 또한 앨리스 역의 줄리안 무어는 영화를 통해서 어떤 기존의 완벽한 언어학 교수에서 기억을 잃어가는 앨리스의 과정을 심도 깊은 내면 연기로 보여주면서요, 제87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였고, 이로써 칸, 베니스, 베를린 3대 국제영화제에 이어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까지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유일한 여배우라는 타이틀을 안기도 했죠. 앨리스에게 닥친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해 그녀가 느낀 삶의 변화는 무엇이었고, 그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삶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 영화 내에 어떤 삶의 끝에서 당당함을 잃지 않으려는 앨리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겠네요. 스틸 앨리스는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환자의 평범한 일상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주인공의 극적인 상황을 강조하기보다는요, 차분한 호흡으로 앨리스와 주변의 인물들이 겪는 변화들을 꼼꼼히 묘사하고,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하고 담담한 시선을 유지하면서 앨리스가 겪는 경험을 관객에게 아주 여과 없이 그대로 새겨넣고 있죠. 이 영화의 꼼꼼하고 어떤 세밀한 묘사들은 굉장히 날카롭진 않지만 소리 없이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앨리스가 자신의 병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는 어떤 작은 표정들과 가족들이 그녀 앞에서 티내지 않게 그녀를 걱정하는 그런 짧은 눈짓들, 그런 것들이 교차되면서 관객들한테 굉장히 깊은 안타까움과 슬픔을 선사하고 있고요. 이런 디테일한 감정 연출은 스틸 앨리스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죠. 또한 기존의 알츠하이머 소재 영화들이 병을 앓는 당사자가 아닌 어떤 주변인들의 고통에 집중했다면은 스틸 앨리스 같은 경우는 주인공 앨리스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굉장히 주력함으로써 알츠하이머라는 병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꿔놓기도 하는데요. 우직하게 앨리스를 따라가면서 그녀의 변화를 추적하는 흐름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정서를 여과 없이 관객한테 투영시켜서 그들이 겪는 고통 따위를 넘어선 어떤 망각이 가지고 오는 허무함을 전달하고, 관객으로 하여금 어떤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또 효과를 보고 있죠. 이런 방식의 전개는 전형적인 어떤 신파극을 거부한 스틸 앨리스만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의 타이틀인 스틸 앨리스는 병을 앓고 있음에도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어떤 그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단어에 대한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고요, 병이 악화되기 전까지 강단에 오르려는 어떤 집념을 보여주죠. 병이 악화되는 그 순간에도 스마트폰으로 자신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는 질문을 계속 반복하면서 자신이 지워져 버리는 상황을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그녀의 모습은 어쩌면 애처롭기까지 하죠. 스틸 앨리스를 보다 보면 문득 인간의 삶에 대한 이유에 대해 반문하게 되는데, 과연 무엇이 이토록 힘든 삶에서 그녀와 우리를 지탱하게 만드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데요. 영화는 마지막 앨리스와 딸의 대화를 통해서 이에 대한 해답을 어렵지 않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잃고 멍한 상태 앨리스에게 딸이 읽어주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들은 우리의 삶을 은유하고 있죠. 때로는 현실적이고 과학적이지만 때로는 추상적이고 굉장히 모호한 그 복잡하게 얽혀있는 인간의 삶에 대한 목적과 이유에 대해 그녀는 가장 원초적인 해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해답을 말이죠. 앨리스는 기억의 끝자락에서야 그녀를 끝까지 존재하게 만드는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적이고 그 우아한 모습이 아닌 자신 내면에 있는 사랑이었음을 말이죠. 스틸 앨리스는 알츠하이머병을 앓게 된 환자와 그녀를 둘러싼 사람들의 슬프고 아름다운 심파극 정도로 해석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영화는 인간이 가진 삶에 대한 이유를 돌아보게 만들고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어떤 사랑에 대한 다큐라고 생각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모습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참 어려운 존재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나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어찌 보면 삶의 이유이자 본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화에서는 유독 엄마인 앨리스와 막내딸인 리디아의 갈등과 화해를 보여주는데요. 그 대학을 포기한 채 연기에 몰두해버린 그 딸의 삶은 그 지적이고 우아한 삶을 살아온 앨리스에게는 그다지 이제 탐탁치 않게 비춰지고 있죠. 엄마와 딸은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만 이것들은 자신들이 살아오며 형성된 가치관에 의해서 쉽게 무너지고 그 둘은 어떻게 타협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기억을 잃고 원초적으로 변해가는 엄마를 보면서 리디아는 자신에 대한 모든 간섭이 엄마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죠. 마침내 리디아도 자신의 꿈을 잠시 접어둔 채 엄마를 돌보면서 그녀에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스틸 앨리스는 알츠하이머를 통해 자신이 잃어가는 한 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저는 반대로 그 알츠하이머를 통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일련의 과정이 담겨있는 영화라고 생각돼요. 또한 그녀가 겪는 끝이 죽음이 아닌 그 알츠하이머라는 점에서 어쩌면 진정한 자신의 내면을 보여주기에 가장 안성맞춤인 소재를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영화의 마지막 자신의 기억들을 서서히 비워내면서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순간을 영화에서 포착하기 때문이죠.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서는 제목을 흐릿하게 보여주다가 마지막에서야 그 스틸 앨리스라는 타이틀을 뚜렷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흐릿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이런 삶들이 모여서 나의 모습을 뚜렷하게 정의 내려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복잡하고 뒤엉킨 삶에서 자신을 정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영화 스틸 앨리스였습니다. 영화를 수다로 만나는 시간, 영화보다 수다였습니다.